오늘 강의는요, 뭐라 할 거냐. 어린이 성장인데, 우리 남자애는 이렇게 키우고 싶잖아요. 그죠? 조인성이 키가 얼마라고요? 187이에요, 187. 187이래요. 그죠? 응? 한 봐도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왜 모양 컸을까? 자, 그런데 설현이 키 167인데, 우리 현실은요, 어? 이렇단 말이야. 근데 여기 기껏 해봐야 10cm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단 말이야.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근데 이 키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일생이 어쩌면 좌우되기도 하고 연봉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 유전적인 부분이 다다. No. 그죠? 이건 전체 한 30%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23%. 근데 이제 만약에 질병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소아과에 가가지고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근데 유전적인 부분은 사실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나가고요. 그래서 유전자의 문제 때문에 결정되는 거는 사실 많지 않다. 결론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태아 시기 뱃속에 있을 때의 결국은 뭐냐면 엄마의 그 독소가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태아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태반을 타고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애기 놓고 나가지고 또 뭐예요? 모유를 통해 가지고 애기가 넘어가 준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 태아 시기는 엄마가 자기 몸 관리만 잘하면은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가 크는데 뱃속에서 50cm, 그 다음에 애기 놓고 나서 12개월에 12.5cm, 그 다음에 또 1년에 6cm, 아니, 맞나요? 지금 50, 25, 12.5, 6. 그 결국은 뭐냐면 초기에 요 36개월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커요. 그러면서 한동안 안 크겠죠. 예. 그리고 출생 이후의 부분은 유전적인 부분은 통제가 불가능하고, 그다음 출생 이후에 이제 이 환경적인 부분과 영양적인 부분은 바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엄마가 얼마나 똑똑하냐에 따라서 우리 애는 얼마든지 잘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선천적인 부분은요 23%밖에 안 돼. 천만다행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후천적인 부분 77%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자, 다 같이 제일 큰 게 뭐예요? 영양입니다. 31%. 그 다음은 운동. 그 다음 환경. 그 다음 기타 10이에요. 그래서 77%가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가 10cm 더 키울 수 있다. 그죠? 워너비를 키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애의 예상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자애는 엄마 더하기 아빠 더하기 13 이로 나누면 돼. 해보세요 빨리. 여자애는 엄마 더하기 아빠 빼기 13 13 더하기 빼기 13 나는 할 것도 없어요 뭐. 나는 뭐 반올림 해가지고 170 잡고 와이프 키 160 좀 넘으니까 그럼 얼마예요 그래? 뭐 할 것도 없잖아요. 해보세요. 요게 예상키예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우리의 예상키.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사실 답답하잖아요. 물론 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애가 크겠지만 특히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참 속이 답답합니다. 183에 160인가요? 83에 160. 남자죠? 예. 더하기 13. 한 180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두 분이 사실 키가 크신 편이니까 엄마 아빠가 그래도 한 170, 한 180 가까이 되잖아요. 예. 이 사실은 이것만 생각하면 참 속이 답답하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없는 자궁이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유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6cm 정도가 인생의 레벨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6을 더 키울 수 있고 못하면 6을 뺄 수도 있다. 그죠? 그렇지만 내가 영양학적으로 환경학적으로 더 만약에 컨트롤을 하면
더 클 수 있겠죠. 아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6cm들 있잖아요. 근데 보통 성장 주사 놓기 이런 거 많은 거 주위에 그렇게 맞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3cm 정도는 더 컸대요. 근데 그, 원래 크는 그 키는 성장 호르몬을 주사를 하는 거는요, 클레가 주사 맞는다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예, 예. 원래 3cm 클 주사 놓으면 3cm 컸는지 알 수 없어요. 알수 예, 그래서 아예 뭡니까 성장판이 막 닦일 거 긋고 하면 그게 일시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요. 근데 그게 좌우하는 건 한 3cm밖에 안 돼요. 3cm 키우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사실. 예.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똑같이 그 시간이 일정하게 맞아요. 그거 시간 놓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장할 때 보면은 어떤 단계가 있냐면 세포 정식에, 그래서 아까 왜 뭡니까 사춘기, 보통 사춘기 전 단계까지 이런 거 아시죠? 소아 비만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아 비만이라는 거는 세포가 정식이 되고 세포 숫자가 늘어나고 세포 크기가 정식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아 비만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초기 단계에는요, 이 세포 정식은 뭐냐면 세포 숫자가 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키를 키우려면 세포를 많이 늘려야 되겠죠. 숫자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정식 단계에 세포 숫자, 이제 이거를 잘 파악해야 돼요. 나중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포 숫자는 늘려놔야 돼요. 근데 거기서 살찌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식의 개념에 축척의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세포 숫자를 늘리되, 그죠? 이 시기에 세포 숫자가 늘어야지 이 시기 많이 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세포 숫자를 늘리면서 비만 안 되게끔 하는 영양적인 공급이 중요하고 환경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생 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0개월까지. 그게 결국 아까 3세 그랬잖아, 3세. 36개월까지 어떻게 영양적으로 잘 공급하느냐가 1차적인 성장의 키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예, 맞죠? 예, 그래서 사실은 36개월까지 어떻게 우리 애를 잘 키우느냐가 그의 앞으로 성장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이에요. 1차 성징, 그 이후에 있는 나중에 2차 성징보다 이때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뭐냐면요. 성장에 보면 아주 크리티컬 앞쪽에 녹색이 있죠. 이 36개월까지 이때 내가 잘 못하면 회복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 단계에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지만은 초기 요 단계에 내가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에 영양장애가 됐잖아. 36개월까지 우리 애가 영양장애가 와 안 커요. 안 큰다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아 비만인 이야기 이제 했던 거고요. 지나갈게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아시면 좋은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중간에 무슨 색입니까? 저기 퍼플, 그죠? 요게 뭐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호흡기, 순환기, 신장,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게 키잖아요. 키가 보면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수태해가지고 4세까지 쫙 크다가는 안 크죠. 안 크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차 성징은 좀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삐쭉한 거 있죠. 삐쭉한 거는 뭐냐면 림프. 그러니까 이제 면역 기능이 보면 초등학교 한 6학년 요때까지 먼저 피크를 달려요. 쫙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이게 천천히 감소하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게 면역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림프전이나 흉성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까지가 최고 피크. 그리고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생식형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2차 성징 관련된 거니까 2차 성징 시기에 쫙 증가하죠. 남자는 상관없는 거예요? 네? 남자 여자 상관없는 거예요? 조금 나이 차이는 있지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해놨는 거예요. 혹시 남자 여자 비교 안 해놨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요 픽 타임에 얼마나 내가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영양적인 키는 4세까지가 중요하고요. 3에서 4세까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생식 같은 경우는 그렇고 나머지 이해되시죠? 그냥 지나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키 성장의 핵심, 제가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1차 발육 급증기는 3세까지. 그죠? 이따 놓쳤어. 그럼 언제 준비해야 돼요? 이제 2차, 사춘기 전후.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3세까지가 중요하고, 만약 이걸 놓쳤어. 그러면은 유일하게 우리 애를 키울 수 있는 거는 사춘기 전후. 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춘기 전후를 대비한다고 하면 사춘기 시작할 때 기다려야 됩니까? 그죠?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엄마 아빠죠. 예,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 그래서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중요한 순간이다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임산부 이야기인데요. 임산부가 과체중이든 저체중이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엄마가 막 너무 살이 너무 많이 쪄. 그죠? 그런 경우는 보통 보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임신성 당뇨. 엄마가 당뇨 생기면 애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강호동이 돼, 강호동이. 나오면은 4.5cm, 4.5kg 막 이래 돼. 안 좋지. 그게 안 좋지. 그래서 이제 거대화되고 임신성 당뇨되고 엄마가 그것 때문에 고혈압 온단 말이야. 예. 임신성 당뇨라는 거는 혈압이 높고, 그죠? 그 다음에 몸이 부종이 생기고 나중에는 자간증 하는 게 있죠. 갑자기 뭐 경련 일으키면 혈압 높아지고 몸이 퉁퉁 붓는 거 있잖아요. 그런 병을 유발할 확률이 높아요. 임신성 당뇨가. 근데 사실은 임신성 당뇨가 또 너무 그런데 임신성 당뇨는요. 원래 임신 때문에 원래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병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관리만 잘하면은 나아요. 근데 관리 잘못해가지고 아기 놓고 나가지고 상당히 많은 여자분들이 당뇨를 가요. 왜냐하면 임신 자체가 당뇨 유발합니다. 제 아는 지인이 출산 전에 임신성 당뇨가 있었는데 출산하고 나니까 정상으로 돌아가. 다 정상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이걸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당뇨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과체중 같은 경우에는 거대화, 임신성 당뇨, 고혈압, 분만 이상, 출산 후 출혈 이런 거 유발할 수 있고, 저체중 같은 경우는 그죠? 또 고혈압이 생길 수 있고요. 근데 보통은 저체중 뭐 때문에 생기냐면 빈혈 등 생길 수 있고 또 조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체중이 너무 많이 늘거나 너무 적게 느는 건 다 위험해요. 자, 이건 지나가고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체에 대한 얘기는 좀 뺄게요. 이거는 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임신 중에 오염된 물.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물이 오염된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건강한 물을 마시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물이 좋은 물이다. 공부 좀 하셨잖아요, 다들. 미네랄이 있는 그죠? 유무기화 물이 없는 물이 좋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미네랄이라는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 그런 물을 마셔야지만 양수도 깨끗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수 오염되면은 양수를 마시는 태아는 바로 나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임신과 태아 영양에서 영양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임신 초기에는 그러면요, 애가 처음에 성장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성장할까요? 임신 초기에는 뱃속에 있을 때, 예, 좀 신경이에요, 신경. 그래서 뇌세포라든지 신경관 같은 거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임신 초기에 뭐 많이 먹어줘야 될까요? 산모가?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임산부가 제일 많이 먹어야 될 게 뭐냐면요, 사실 단백질. 1번으로 단백질. 그 다음에는 뭐냐면 혈액순환 중에서 오메가3. 그리고 이제 신경관과 관련된 게 아까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뭐예요? 엽산. 그죠? 그래서 초기에 꼭 먹어야 되는 게 단백질을 하고 오메가3하고 엽산이에요. 엽산. 근데 굳이 이야기하면은요, 단백질, 오메가3 플러스 비타민, 미네랄이. 굳이 이제 엽산이 신경관에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엽산만 적어놨는데, 사실은 단백질, 오메가3, 그 다음에 아미로 이야기하면 WX. 이걸 꼭 먹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중기 가면은 이때부터는 애가 이제 갑자기 커지잖아요. 갑자기 확 커집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피예요, 피. 혈액.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철분제. 단백질과 철분제.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이 철분의 필요성이 그렇게 안 높아요. 그래서 철분은 보통은 임신 중기부터 한 20주부터 보통은 공급을 해요. 조금 커지는 겁니다. 20주부터. 근데 초기부터 먹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 말기에는 이제
임신 말기에 애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 장기. 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숨 쉬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나오면 무슨 호흡해요? 폐호흡하죠. 근데 뱃속에 있는 애는 어떤 호흡 하느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뱃속에서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심장호흡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폐호흡을 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뱃속에서 폐기능 성장이 우리가 이제 임신 주수 중에서 보통 한 28주, 한 30주. 그 시기를, 그러니까 크리티컬하게는 32주가 지나면은요, 애의 폐는 어느 정도 정상화돼 있어요. 32주가 넘어가면은 애가 조산이 돼도 그래도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 28주에 태어나잖아요. 애가 폐가 미숙해가지고 애가 이거 폐 때문에 많이 죽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의학적으로 많이 이제 발전돼 있기 때문에 한 28주 태어나도 애가 살긴 살아요. 그래서 임신 말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폐하고 감각기관인데, 그러면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단백질이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폐를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뭐 레시틴, 네아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꼭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 레시틴이 뭐예요? 오메가3예요. 인지지.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우리 같으면 세몬 오메가 쓰는 게 좋고요. 임신 후기 이후에는 빌베리 DHA. 지금 레시틴 없으니까 빌베리 DHA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주의사항 되어 있는데, 자, 임산부들이 절대 피해야 될 게 뭐예요? 술, 담배, 커피. 술, 커피, 담배는 먹으면 안 돼요. 임산부들 절대로. 왜냐하면 애 성장하고 직결됩니다. 술을 먹으면은요, 안 먹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저산소증 유발하거든요. 혈관 수축돼가지고 애가 하여튼 지능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누가? 근데 다른 거보다는 그래도 좀 낫긴 낫지만 그래도 커피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술은요, 치명적입니다. 술 마시면 애가 전어가 나옵니다. 피탈 알코올 신드롬 그래가지고 전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담배나 커피 같은 경우는 혈관 수축이 되기 때문에 애의 뇌로 산소가 잘 안 가요. 그럼 애가 잘 성장 안 하겠죠. 그러면 애의 지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른 문제를 많이 유발하고 조산을 일으킬 수 있어요. 조산. 그래서 임산부들을 잠깐 정리하면 초기에 꼭 먹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단백질 다 먹어야 돼요. 전 시기에. 초기에 먹어야 되는 거는 바로 뭐다? 엽산이잖아요. 엽산을 포함한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또 뭐라고 했어요? 초기에? 오메가3. 혈액순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메가3 중요하고요. 중기에는 필요한 게 철분, 플러스 철분. 알겠죠? 철분. 말기에 필요한 거는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금방 했던 이제 오메가3 중에서도 이제 빌베리 DH, 레시틴, 아메리카 빌베리 DH가 좋아요. 알겠죠? 뇌 기능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초기에 3년까지 애를 잘 못 키웠어. 이제 뭘 준비해야 돼요? 2차 발육을 준비해야 돼요. 2차 발육은 알다시피 사춘기죠. 그러면 사춘기는 보통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빨리 나타나죠. 그 사춘기를 알리는 신호가 있어요. 여자애들은 사춘기 알리는 첫 번째 신호가 뭐예요? 가슴. 가슴. 그러니까 이제 유방에 약간 몽우리가 지기 시작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이제 생리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규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유방이 발육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1년 내에 다 생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드름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채모에 이제 헤어도 나오기도 하고, 털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사춘기 끝은 뭐예요? 생리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제일 아이디얼하게는 초등학교 한 5학년에서 6학년 그 사이 해가지고 중학교 한 2학년, 그죠? 중학교 한 3학년까지.
예. 근데 간혹 왜 그 무월경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예 생리를 안 하는데 그러면은 몇 살까지 기다려 보느냐면은 16세까지는 기다려. 16세까지는 예, 그 큰 문제가 없는 수도 있어요. 좀 늦는 애들은. 그런데 이제 16세까지 그 생리가 없는 애들 중에서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가봐야 되겠죠. 예. 보통은 우리 요즘 초등학교 한 5학년 몇 살이에요? 12살이잖아요. 그 12살, 13살 되면 다 되는데 우리 애는 조금 늦어가지고 한 15세까지 중학교 한 1, 2학년까지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검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16세까지는 가능은 해요. 근데 특징적으로 보면 엄마가 늦어요. 약간 유전적인 부분이 있지. 그래서 요 시기에 여자애는 갑자기 확 크잖아요. 요 3년, 길면 4년. 요 시기에 키워야 돼. 알겠죠? 남자애는요. 남자애는 시작이 뭐냐? 뭘까요? 뭐 그런 거 다 동반되는 남자애들은 명확한 거는 잘 없는데 하여튼 방에 들어가면 약간 이제 무슨 약간 냄새가 살살살살 나기 시작해요. 남자 냄새 나기 시작해. 안, 애 냄새 나다가 갑자기 어른 냄새 비슷한 이상한 냄새 나는 그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딱 시작이에요. 왜냐면 호르몬이 딱 분비되면서 씻겼는데 이상하게 머리 밑에 냄새 나고 남자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 지나면 이제 뭐 여드름 나기 시작하고 체모 나기 시작하고 애가 좀 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은요. 딱 봤는데 아우 이제 부담스러워. 딱 봤는데 우리 애가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면 이제 완성된다는 거지. 징그러워 준다니까. 응.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애가 막 빨가벗고 막 돌아다니기도 달랑달랑 거려도 귀여운데 어느 순간 어른처럼 느껴진다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초등학교 한 6학년부터 해가지고 중3까지. 그리고 조금 늦는 애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한 1학년까지 이렇게 한 3, 4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자애들은요, 요 시기에 해가지고 사춘기 딱 끝나잖아요. 잘 안 큽니다. 여자애들은 잘 안 커요. 거기 스탑이에요. 근데 남자애들은요, 군대 가가 또 크는 애들이 있거든요. 영양 잘 공급해주고 운동 많이 시키고 하면 커요. 궁금한 게 네네. 생리 시작이랑 폐경이랑 같은 연관이 있나요? 생리 일찍 시작하면 폐경도 일찍 끝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고. 예, 꼭 그거 비례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왜 그 난자를 이렇게 배란하는 숫자는요, 어느 정도 일정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예.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뭐 초경이 빠른다 해가지고 폐경이 일찍 된다. 이거는 바람직한 어떤 건 해석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춘기 전에 큰 애들, 그러니까 사춘기 그죠? 끝날 때까지 그 전에 큰 애들하고 사춘기 이후에 큰 애들은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래 돼요. 사춘기 때 큰 애들은 다리가 이래 길어. 하체가 긴 거야. 하체가 쫙 긴 거지. 그런데 이제 사춘기 후에 큰 애들은 이래 돼. 이래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왜 외국인들 보면은요 키는 똑같은데 딱 보자마자 엄청 길어 보이잖아요. 그거는 뭐가 길어져서 다리 길이가 확 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면 키는 큰데 뭐가 자랐냐면 척추가 긴 거야. 척추가 늘어 다리는 이미 이제 이 성장판이 작겠기 때문에 다리는 안 길어져. 이해되죠? 근데 요즘 애들은 거의 다 하체가 더 길던데 우리 키 큰 거 보면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얘는 처음부터 얘가 좀 큰 거죠. 그리고 성장판이 안 닦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체가 길어진 애들은 이 성장판이 안 닦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춘기가 지났는데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진 찍잖아요, 이렇게. 예, 이게 성장판 하는 건데 성장판이 어디냐면 우리가 긴 볼 있지, 길쭉한 뼈 여기. 이 손에도 찍더라고요. 예, 손도 찍지. 근데 이제 손은 나중이고요. 요거 그래도 요거 보세요. 보면은 어깨 성장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고관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쪽에. 제일 중요한 게 주로 무릎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이제 무릎 사이가 이렇게 아직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크다. 닫혔잖아요. 아, 그러면 얘는 이제 닫혀가 안 크겠다.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보통이 이제 이게 사춘기가 끝나면 닫혀버려요. 네. 그 여자들 같은 경우 생리가 정상화되잖아. 아, 그러면 이제 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고약이 좀 달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장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1번이 영양이에요. 2번은 자극, 운동에 의한 자극. 3번은 뭐냐, 여러 가지 충분한 호르몬 성과 관련된 건데. 그래서 성장이 중요한 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영양 상태, 충분한 자극, 그 다음에 호르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요, 성장에 플러스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장을 저해하는 효소를 내가 없애주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 영양 공급 많이 한다고 많이 먹이면 된다. 맞습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충분히 자극한다고 해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엉뚱한 운동을 해요. 막 엮기하고 막 이러면 안 크잖아. 또 줄어드는 거지. 결국은 뭐냐면요. 제대로 된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을 저해하는 어떤 이 환경적인 부분을 내가 잘 알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공기, 물, 환경적인 독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도 독소, 건강을 위해서도 독소, 다 독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이야기했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 드려볼게요. 자,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환경 독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환경 독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단지 뭐 우리 왜 그 뭡니까 뭐 삼성전자 그런 데서 뭐 LED 하는 데서 뭐 백혈병 걸렸다 뭐 그런 거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즘 이런 건 알잖아요. 뭐 PFOA 해가지고 과부를 하면 내 몸에 들어오면 문제 생긴다고. 그죠? 이제 그런 거 알죠? 메시지 하도 떠드니까. 옥시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게 문제 된다. 이제 그런 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알지만은요, 그게 매스컴 떠들고 나가지고 우리 한 5개월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 신경 씁니까? 내하고 무슨 관계 없잖아. 왜? 중요한 게 정상이 안 나타나요. 이 내몸에서. 그래서 이 환경 독소 중에서 이 환경 호르몬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말이 호르몬이지.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호르몬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내 몸에 들어가가지고 호르몬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와 관련된지 한번 보시면 우리 매일 쓰는 거거든요. 플라스틱. 쓰시죠, 여러분, 플라스틱.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만든 사람들이 잘 만들 거라 생각 안 합니까? 오랫동안 쓰죠. 머리가.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조리도구. 그 다음에 우리 매일 먹는 과자. 애들 과자 먹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 하세요? 저 과자가 우리 애를 건강을 해줄 것이고 저것 때문에 기가 안 것일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못 끊잖아. 그게 문제지. 근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못 끊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 소리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중금속 있잖아요. 사실 수원, 알루미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초미세먼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왜? 이게 뭐가 된다고요? 우리 금방 이야기를 재밌게 했잖아요. 환경호르몬 이야기하면서 뭐 과자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조리도구 이야기 했어요. 그 다음에 음식 이야기 했어요. 뭐 수원 나쁘지? 그럼 성장에 무슨 관계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자애들 성조숙증 유발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비만이 성조숙증 유발한다는 알지요?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이고 중금속은 독소예요, 독소. 환경 독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독소를 좀 전문적으로 POP라 그러는데 이게 내 몸에 들어오면은요, 이게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먹은 그 과자가 성조숙증의 원인이 된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네. 요즘 성조숙증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성조숙증 가는 건 뭐냐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엉뚱한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난소에서 안 나오고 어디에서? 이상한 조직에서 주로 지방 조직. 왜? 지방이 이 환경 독소를 저장하고 있어요. 이게 다 지용성이거든.
그래서 지용성 환경 독소가 지방 속에 저장돼 있다가 여기서 야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상한 호르몬이야. 에스트로겐 비스무리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몸이 뭐라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에스트로겐이네?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 보면 8살, 9살도 안 됐는데 애가 갑자기 막 유방이 바르게 되면서 생리 같은 게 막 하고 이래요. 근데 생리가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도 안 했는데 이상한 생리를 하는 거지. 정상 생리 아니에요. 아, 정상 생리가 아니에요. 정상 생리일 수가 없지. 이게 난자가에서 나오는 호르몬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다른 호르몬이 남자도 똑같아요. 여드름 생기고. 그렇죠. 성조수증은 치료해야 되죠. 병원. 치료가 가능은 잘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 살이 문제가 아니랬겠잖아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살이 문제가 아니고 이 환경 독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환경 독소가 들어가 있는 그 지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뚱뚱한 애들이 잘 생길 수 있겠지. 뚱뚱한 애들이 이런 걸 더 많이 예? 지방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안 먹어야 되지.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중요한 게요. 하루 이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생길까요? 계속 쌓여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이 독소를 제거해주는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더 안 쌓이게끔 내가 예방해야 되는 거고요. 교육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지금 좀 궁금한데 오늘 또 놀라고 더 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참는 겁니다, 지금. 예, 더 나빠질 거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환경 독소가 결국은 성조 숙제의 원인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운동이죠. 자극. 사실은 운동은요. 어떤 운동에 키를 키운다 이런 건 없어요. 네. 근데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키를 키우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성장판 자극하기 위해서 스트레칭하고 그러니까 애가 좋아하는 운동을 열심히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피해야 될 거는 뭐예요? 근력 운동, 그러니까 막 엮기 한다든지, 그죠? 뭐 그런 거는 피해야 되겠죠? 뭔가 이렇게 그 애를 누르는 거는 피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애들 뛰어다니게끔 하고,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농구라든지, 뭐 배구라든지 이런 거 좋고, 계단 걷기 하는 거 좋고. 애들은 계단 걸어도 괜찮습니다. 과들은 성장파 자극이 되기 때문에 좋아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 관절염 때문에 뭐 계단 걷지 말라는 운동 지가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 그거는. 오르는 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려갈 때 조금 조심하면 돼요. 예. 그리고 그 정도 걸어가지고 절대로 이 이거 관절 안 상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 좀 천천히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한 7층까지 걸어가시고 7층은 타고 올라가시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운동을 해야 애가 따라합니다. 애들이 엄마가 그 엘리베이터 타는데 자기가 엘리베이터 타겠어요? 좀 걸어가겠어요? 저희 층 애들이 엘리베이터 안 타니까 나 3층에서 내려갈게. 타고 1층에서 애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나 3층에 내려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수면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수면을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애들 수면을 못 지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애를 무조건 키우려면은 9시에 재워야 돼요.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애가 살이 안 찌게끔 하고 키가 크려면은요 10시에서 12시에 새벽 2시 10시에서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 시기에 애를 안 재우잖아. 그럼 애가 안 크지. 근데 10시에 애가 깊은 수면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언제부터 재워야 돼요? 9시부터 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9시에는 무조건 재워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깊은 수면에서만 호르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깊게 자야 돼요. 그럼 깊게 안 자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 때문이지 뭐. 그 예민한 것도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 때문이지. 그래서 애가 자는데 TV 틀어놓고 뭐 웅짝발짝거리고 있으면 애가 깊은 잠이 들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휴대폰도 치워야 되고 자는 환경 속에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요. 암막 같은 것도 해놓고 조용하게 해놓고 빛을 전혀 안 들어가게 해놓고. 아니 애들만 이게 수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른도 좋죠. 중요하죠. 넘어가니까 네. 수면이 진짜 그 저도 이제 불면증 좀 있었는데 방에 암막 커튼을 하고 나서부터 잠을 잘 자요. 암막 커튼 가는 거는 햇빛도 차단시키지만은 뭘 차단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빛도 차단하지만 모든 거 다 차단하거든요. 소음도 차단하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방은 암막 커튼이 최고예요. 자는 방. 제가 좀 많이 예민한 편인데 암막 커튼 해놓고는요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푹 자고 싶으면 가만히 이러고 자면 아침에 알람 소리 안 켜놨잖아. 그러면은 아침까지 자버려요. 근데 이제 아침에 햇빛을 좀 늘어놓잖아요. 그럼 일찍 깨요. 제가 약간 아침형 인간이라 일찍 일어나거든. 보통 뭐 5시 반, 6시쯤 일어나는데 가끔 이제 꽉 가만히 넣으면은요 못 모르고 자는 게 10시까지. 저도 예민해가지고 어느 소리 중소 있잖아요 하면은 깨가 한번 깨면 제가 못 카톡 고 해놓으면 되잖아요. 방에 시간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버리니까 그 시간이 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바로 하긴 그래 하여튼 자는 데 있어서 이 성장 호르몬과 관련된 거는 수면이다. 깊은 잠을 자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과 질병인데,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보세요. 영양이에요. 자, 이거 뭐래요? 흔한 엄마 아빠의 잔소리. 얘야, 밥 골고루 먹어라. 골고루 줍니까, 여러분이? 영양을 골고루 줍니까? 본인이 골고루 안 주면서 뭐 골고루 먹어. 뭐 골고루 먹을 게 있어야 골고루 먹지. 글쎄요. 자, 그래서 영양소 중에서 키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우리가 피하지 않아도 무조건 많이 먹게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탄수화물하고 지방입니다. 그죠? 억지로 먹어야 되는 건 뭐예요? 단백질하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먹기 싫어하는 거를 억지로 많이 먹어야 되고요. 먹고 싶은 걸 줄이면 영양은 공급이 됩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요, 무조건 줄이되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에서 절대로 피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인간이 좋아하는 이당류, 설탕 같은 건 절대 피해. 애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당류 탄수화물은 줄이고 다당류 탄수화물과 잡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는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무조건. 왜? 단백질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기를 먹는데 그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요.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식물성이잖아요. 콩단백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GMO 아닌 콩. 중요합니다. GMO는 뭐다? 환경독소다. 그죠? GMO는 환경독소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포화지방 줄여야 되고 오메가3 불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야 된다. 잘 아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오메가3 불포화지방을 먹을 때 여러분 우리 생각하잖아요. 오메가3 불포화지방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생선,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등푸른 생선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오메가3가 몸에 좋은 건 알아요. 염증도 줄이고 혈액성 좋게 해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은 오메가3는요 3패가 잘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패가 잘 된단 말이에요. 기름 잘 썩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등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금방 상해져. 상하면 특징이 어때요? 냄새가 나죠. 악취가 나죠. 그런 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등어나 뭐 참치나 뭐 연어 같은 거는요 먹이사슬의 위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야들은 그 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중금속이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염 안 된 깨끗한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3를 우리가 그 뭡니까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요. 원료가 얼마나 깨끗한가냐는 거죠. 단순하게 오메가3 아무거나 먹으면 된다? 아니에요. 잘못 먹으면 그거 좀 독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깨끗한 오메가3를 먹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 트랜스 지방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고요. 이거는 발암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량 영양소, 미네랄, 비타민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식이섬유? 여러분 식이섬유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지? 근데 의지적으로 식이섬유 많이 먹어야 돼요. 왜? 여러분 몸속에 있는 독소 제거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식이섬유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유산균. 장 건강은 혈액 건강과 직결되고 또 뭐가 직결돼요?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장은 바로 혈액을 바로 가고 혈액은 바로 간으로 가고요. 간은 바로 뇌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장 건강은 장은 우리 몸에서 면역기관이에요. 면역세포의 몇 프로가? 80%가 어디 있다? 장에 있다. 그래서 장이 나쁜 사람은 아픕니다.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애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출사하고 이러면 바로 감기 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어른들은 감기 증상만 오지만 애들은 감기와 장염 같이 오잖아요. 다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탄수화물은 줄이고 이당류 줄이고 단백질은 식물성을 많이 먹고 지방 줄이고 그죠? 비타민 미네랄 많이 먹이고 식이섬유 많이 먹이고 유산균 많이 먹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이 왜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몇 번 강의를 했지만 한마디로 지금 영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미네랄을 먹으면 여러분 몸에 있는 독소가 다 제거돼요.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독소 제거예요. 독소 제거. 그러니까 제 건강 강의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전부 다 독소 제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독소 제거. 나도 알지. 근데 그것이 말처럼 쉽니? 저도 공부해야 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요? 이 친구 참 재밌다. 필요성 계속 학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될 때마다 강의하지만은 실천 잘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정제와 자연 하는 거는 개념 완전 다른 거 아시죠? 정제. 예를 들어가지고 보세요. 합성식초와 발효식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무지 있잖아요. 그 어딥니까? 중국집에 단무지 여러분 드시잖아요. 근데 그 식초가 사과식초일까요? 합성식초. 합성식초는요, 빙초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빙초산과 천연 발효 사과식초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네. 합성식초. 발효식초는요, 비타민, 미네랄과 여러 가지 유기산이 들어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별 신경 안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타민도 마찬가지예요. 자, 합성 비타민, 우리 뭐 아로나민 뭐 땡땡 뭐 많잖아요. 센트룸 뭐 어떤 게 있죠. 그 다음에 뭐 고려연단에서 뭐 나오는 뭐 비타천 뭐 왜 그 여러분 좋아하는 유재석이하고 뭐 야들이 선전하니까 좋은 줄 알고 먹잖아요. 그 전부 다 아스코빅산 합성 비타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 뭐냐? 아스코빅산이 아니고요. 천연 비타민 C에는요 복합물이에요. 결론은 뭐냐면요. 자, 똑같은 아스코빅산은 맞아요. 그러니까 합성도 아스코빅산이 될 수 있고 천연도 아스코빅산이에요. 하지만 합성은 그냥 요것만 있어요. 그런데 천연 비타민 C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거 외에도 미네랄, 효소, 그죠?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 이게 뭐냐? 식물 농축물이잖아요. 미네랄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모두 포함했을 때 이게 바로 비타민 C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비타민 C의 기능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아요. 이론적으로.
합성하는 것도 있고 면역 기능도 있고 암을 예방하는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능을 수행하려면 합성 비타민 C는 독이에요. 석유에서 만든 독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천연 비타민 C는 뭐예요? 이건 말 그대로 영양소잖아요. 그러니까 천연을 먹느냐 합성을 먹느냐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매스컴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합성 뭐 별 차이 있겠어. 그냥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합성 비타민 C는 독소예요. 환경 독소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독소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 했는 거예요. 헝가리 출신의 생리학자인데 노벨상 받았는데 이 사람이 아스코빅산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합성과 천연을 연구했더니만 결론은 이거예요. 비타민C 부족으로 인한 괴혈병, 콜라겐 못 만드는 게 있어요. 인공산으로는 절대 치료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이미 100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경제적 논리에 의해 가지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싶죠? 매일 이렇게. 응?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 칼로푸드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집에 애들 칼로푸드 많이 먹이세요. 사실은 지금은 비타민 자체가 중요하고 미네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 칼로푸드를 내가 얼마나 잘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칼로푸드. 근데 칼로푸드는 합성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칼로푸드는 천연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천연. 그래서 천연 음식을 먹어야지만 식물, 농축물 자체의 기능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자, 아메이에 보면 WX가 있어요. WX. 우리가 애들은 뉴트리 퀴즈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런 말까지 해요. 애들, 큰 애들한테 다들 이제 우리 아메이 제품을 아시니까, 뉴트리를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정말 뉴트리 퀴즈는요. 안 먹으려고 피해서라도 먹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속에 천연 비타민, 천연 미네랄, 그 다음에 식물, 농축물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금방 이야기하는 그 속에 있는 환경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 성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칼로푸드. 잘 먹으면 좋겠지만은 안 먹더라도 이것만 먹으면 애가 커요. 예, 이거를 챙겨 먹으면 애가 커요. 정말 커요. 정말 커요. 그 정도. 그러니까 밥은 우리 근데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애들 밥을 먹여요. 독을 먹여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먹이는 그게 우리가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게 밥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마 아빠가 남 챙겨주는 그거는 그래도 밥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플러스 알파로 먹는 거 전부 다 독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알고도 먹이고 모르고도 먹이는 그놈의 독소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타민, 미네랄하고 식물, 농축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물, 농축물하고 이걸 비타민, 미네랄 천연을 먹으려면은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야. 이거 먹다가 배 터져 죽는다. 그러면 간단하게 뭐 좀 돼요? 애들 뉴트리퀴즈 하나만 먹으면 되고 어른은 WS 하나만 먹으면 어지간 독소는 다 제거가 되는데 특히 어른들 WS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항암, 항산화 기능은 이미 객관적으로 지금 증명이 됐거든. 먹어야 되지. 응. 우리 몸속에 근데 이거가 WS예요. 그렇죠. 어떤 것도 칠래요? 그러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WX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 식물, 농축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뭐라 적어놨어요? 이 뭐예요?
여러분이 저혈당증이다 걸렸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근데 가끔 짜증 날 때 있죠. 열받을 때 있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난지 기억나 안 나? 있죠. 저혈당이. 그래가지고 주위에 있잖아요. 뭐 화를 막 내요. 그러면 두 번 하지 말고 먹여. 어? 설탕 먹여. 사탕이 뭐 먹여. 먹이면 내가 갑자기 기분 좋아져서 해거린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설탕이잖아. 그러니까 끊임없이 설탕 먹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야? 당 중독이야. 설탕 중독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계속 고혈당이야. 그러면 이 고혈당이 유지가 안 되면 기분이 더러워져요. 자, 당이 막 너무 나오니까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확 되는 거예요. 원래 이만큼 많이 안 나와도 되는데 당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인슐린 있잖아요. 이거 처리하려고 막 어마어마한 인슐린을 막 분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슐린 나오자마자 저혈당 되잖아요. 그럼 어떠냐 하면은요. 고혈당이 되면 사람 기분이 좋고 괜찮은데 에너지 넘치고 막 괜찮은데 저혈당이 되니까는 막 사람이 막 당이 먹고 싶어 미치는 거야.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다운이 되면서 우리 몸이 어려움을 나면 이제 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당 달라고 난리를 저기는 거예요. 내가 뭐 짜증 막 내는 이유는 뭐예요? 내 몸에서 당이 필요해 이거야. 설탕 가지고 와 이거야. 설탕 가지고 와. 그죠? 또 당 보충해줬어요. 그럼 당이 올라가죠? 이 반복이 됩니다. 이걸 정동장애라 그래요. 요즘 보면은 어제도 좀 이런 일이 있었다. 어제 제가 저희 그 아파트 단지 그 근처에 길이 있는데요. 이거는 중간에 사선도 없고 그냥 그 가게 앞에 택시가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차를요 주차를 이쪽에 못 하거든요. 여기는 내가 딱 됐어요. 택시 주차하는데 그 앞에다 내가 댔거든요. 나 주차로 됐고 야는 이제 손님을 내린다고 내렸는 거예요. 근데 이 택시 기사가 갑자기 욕을 막 하네. 자기 앞에 차를 댔다고. 자기는 예상가 있는 거지. 이게 2차선 도로인데 내가 지 앞에 차를 댔으니 역정에 차 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나한테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막 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순간적으로 그 상황이 이해가 되면 내가 참고 화를 안 내야 되잖아요. 나는 그 사람 반응 보고 나도 열받아. 나도 욕을 했다. 나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죠? 어떤 상태예요? 내가 지금 저혈당 상태. 그 인간도 저혈당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위에 보면은 화를 못하는 사람 중에서 혈당이 떨어진 사람 많아요. 그러면 화내 입에다가 사탕 갖다 미끼면 돼. 근데 근본적으로 사탕을 먹을 게 아니라 뭘 먹어야 되느냐면 비타민 미네랄을 먹여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비타민 미네랄을 먹여주면 이 인슐린 고인슐린 증상, 그죠? 고당 증상 이거를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짜증이 심한 아이들도 누트리키즈 꾸준히 먹여주면은 점점 좋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급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탕을 먹으면 되는데 그거는 악순환의 반복이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당을 먹이되 비타민 미네랄을 먹여가지고 야의 어떤 인슐린 어떤 반응도를 떨어뜨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죠? 인슐린 저항성이 와가지고 당뇨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당뇨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다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당 탐닉적이에요. 당 먹고 싶어 죽겠다는 얘기죠. 요즘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저혈당 오죠? 그러면 또 당을 부르죠? 인슐린 저항성이 오는 거죠. 근데 인슐린 저항성을 참 어려운 건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오면 가장 먼저 뭐부터 오죠? 당뇨부터 옵니다. 근데 당뇨 뭐는 줄 아세요? 당뇨하고 뭐 관련된지 아세요? 그렇죠. 당뇨가 우선 특징 한번 보세요. 대체적으로 살이 찌죠. 비만 오죠. 그럼 혈액순환이 잘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고혈압 오겠죠. 그 다음에 지방이 높아지니까 고지혈증 오겠죠. 콜레스테롤 높아지겠죠. 그럼 이런 증상들 악화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질환 오겠죠. 협심증 오겠죠. 뇌질환 올까 안 올까? 오겠죠. 그죠? 그리고 여자분들, 뚱뚱한 여자분들, 당뇨 여자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게 뭐예요? 여성질환. 내 여자 이야기 했잖아. 응?
본인들 매일 겪으면서 가는. 생리불순, 생리통, 생리전 증후군, 그죠? 배란장애 때문에 막 생리를 이상하게 막 하고, 가임기 여성들은 불임,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들어보셨어요? 난소가 있는데 난자가 있는데 난폭 하나만 정식해야 되거든. 매달. 근데 한 개만 정식하는 게 여러 개 정식하는 거야. 그럼 난자 기능할까 못할까? 못하지. 생리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이해되시죠? 무배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생리 안 해. 근데 하다 안 하다 갑자기 찔끔거려. 또 이상하게 탈락되다 보면 한 달씩 막 생리라는 것이 막 찌질거려. 생리불순, 무월경, 그죠? 이산 정도. 배출이 안 되면 그 안에 숙소가 쌓이지. 쌓이면은 암 생기지. 그래가지고 엄마야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폐경경은 다르죠. 예, 내막이 아니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자궁 내막 암 생기고 이런 게 다 악화되는 게 예. 상황이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안에 찌꺼기가 돼버린 거잖아.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무조건 싼 거 맞추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저혈당 가는 거 이 자체가요. 당 탐립증 가는 것 자체가 당뇨를 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뇨와 관련된 질환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당뇨가 그건 하나의 질환이 아닙니다. 당뇨는요 혈액 내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혈액 내에 지금 당 성분이 많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 당뇨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래 당뇨는 뭐예요? 소변에 당이 나온다 이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변의 당이 아니라 뭐예요? 혈관의 당인 거야. 그러면 혈관에 당이 돌아다니면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지질대사에 문제가 되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몸이 산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 다 유발한다 이 말이에요. 혈관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혈압부터 해가지고 다 생기잖아. 그러니까 혈액이라는 거 우리만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관 자체가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뭐 동맥경화 생기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 다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심장에 가면 심장질환 생기고 뇌에 가면 뇌질환 생기고요. 심각해지면 뭐에 가요? 콩팥 망가지고 눈 망가지고 당뇨 다 그렇잖아요. 당뇨의 합병증은 전부 다 뭐 때문에 생긴다? 혈액순환 때문에 생겨. 혈관 나빠서. 근데 그 기저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저에 이 환경 독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을 먹으래. 그러니까 심하게 어폐 있게 이야기하면 당뇨를 예방하려면 더블엑스를 먹으라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당뇨 환자들은 뭐 먹일까요? 물으면 더블엑스 오메가 유산균 먹으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걸 다 이제 이해하는 사람은 제 말 뜻을 이해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당뇨에 왜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비타민 미네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라고. 여성분들이 아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예요? 독소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건 뭐 필요해요? 먹어야지. 그죠? 물론 병원에 가가지고 그거 치료해야 돼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무슨 치료? 호르몬 치료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산부인과적인 치료고요. 근본적인 치료는 뭐예요? 이게 생기는 원인을 제거해줘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너무 전문적으로 많이 나갔다. 이해되시죠? 그래도? 제가 전공이 산부인과라 가지고 갑자기 넘어갔고. 자기 심장도 안 좋은데 콩팥 안 좋다고 했죠. 아, 누구신데? 아, 네, 자기도 문제가. 그렇죠. 결국은요,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더블엑스를 꼭 먹으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병들을 다 예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병은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혈압, 당뇨하고 부위과 질환은 무슨 관계 있어?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병의 어떤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치료했잖아요. 100년 전에는. 근데 이게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다 다른 질환이잖아. 그래서 뭐 내과도 뭐 심장내과, 뭐 혈액내과, 뭐 콩팥하고 관련된 내과 뭐 다 나누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통합의학이잖아. 산부인과 질환, 산부인과 내분비 질환이 그러면 산부인과 문제예요? 아니에요. 내과적인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같이 봐야 되지. 이해되시죠? 근데 병원에서는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치과에 지가 치료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해결 안 되는 거지. 서로 디스커션 안 하고. 전부 다 병원의 의사들은 그냥 결과 치료만 하고 있으니
원인 치료. 그러니까 다낭산 나서 적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치료하면서 비타민 미네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알아서. 자,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사과. 어떻게 드십니까? 껍질 까서 까면 안 돼. 또 편하게 먹으려고 어떻게 먹어요? 갈아서 먹잖아요. 알아서 먹어. 그렇죠. 그럼 껍질 까서 먹는 건 돼요? 네. 그럼 껍질 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드실래요? 씻어서 깨끗이 씻어서. 그럼 깨끗이 씻어도 돼가지고 그쪽에 있는 이 농약이 다 없어져요? 아니요. 황해 호르몬 천진데? 그래, 그래서 이 사과 바깥에는 지금 지용성 농약이 꽉 차 있어요. 이거 물에 안 녹아요. 야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메 디스트럽 써라 이 말이에요. 뭔 이야기냐면 이 지용성 농약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세정제를 사용하면 씻어서 먹으란 말이에요. 껍질채. 왜? 원래 이론적으로 사과의 껍질에 모든 영양분이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껍질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먹어야 되는 거. 야채, 과일 씻는 세정도 있잖아요. 네네. 그냥 네, 돼요. 아니 그게 원래는 전 세계에서 야외와채 세정제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법적인 문제 때문에. 예, 무식한 인간들이 만드는 그 법, 1종 2종이라는 그 법. 우리나라 법은 뭐예요? 그 계면활성제 농도 가지고 일정 정도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농도가 높으면은 인간에 덜 해롭고, 아예 이제 해롭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일종은 그나마 약하니까는 과일 야채 씻어서 먹어라. 이종을 시키 씻어라 이거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근본적으로 이게 합성이 아니고 뭐예요? 천연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희석하니까는 농도가 줄어들어가지고 법적으로도 일종이 돼버렸네. 가지고 오는 거는 이종인데 희석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이건 일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거 가지고 다 썼잖아. 그죠? 전 세계에서 이제 법 때문에 유일하게 이걸 만드는 나라 우리나라거든요. 만드는 바람에 우리 비싸게 쓰는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 그래서 좀 지나갔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하겠죠.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거를 과일, 야채, 세정제에 씻어서 그냥 먹는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자연 그대로가 있는 이유가 있다. 그죠? 제일 안 좋은 거는 뭐예요? 이거를 갈아서 먹는. 갈아서 먹으면요. 뭐가 다 파괴돼 버려요? 다 파괴됩니다. 특히 식이섬유 다 파괴됩니다. 말 그대로 뭐만 먹는 거예요? 설탕만 먹는 거지. 이 설탕 좋아하잖아요. 한동안 이 설탕이 어마어마한 가치 쓰는 거 아시죠? 그죠? 사탕수수에서 만들었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 설탕 과량 시 대사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 이게 대사할 때 비타민 미네랄의 소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인간이 좋아하는 하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무슨 이야기냐면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이것도 분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걸 없애야 돼요. 이걸 없애려면은 어마어마한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지 뭘. 그러면 당만 막 몸에 축적이 되잖아.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이거를 제거를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남아도는 당은 뭐로 바뀌어요? 특히 이당류 설탕은 뭐로 바뀌냐면 다 지방으로 다 바뀌어요. 우리가 왜 탄수화물제 다당류 있잖아요. 녹말 같은 거. 이런 거는 내 몸에서 이게 소화 분해되면 뭐로 가요? 포도당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한 80% 가요. 근데 설탕은요. 80%가 지방으로 가요. 무슨 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설탕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설탕을 뭐 드시면은요. 간에 지방이 꽉꽉 쌓여요. 지방간 됩니다. 많이 드시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뚱뚱해지고. 배가 바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설탕을 먹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몸은 산성화되는 거예요.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산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설탕은 인간이 절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설탕 없을 때는 이게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만들기 너무 쉽고, 그죠? 몸에 너무 해로운 거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늘은 1시간 됐거든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단백질부터 해가지고 성장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상 건강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어서 맛있는 잡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